문득 우리 곁의 부모님은 과연 안전하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자산이 단 한 통의 교묘한 전화 한 통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설마 우리 부모님께서 그런 일에 당하시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금융사기의 위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족,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죠.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의 불행한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들을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각심을 울려 퍼지게 하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니어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손주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는지요. 조그마한 손으로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깔깔 웃는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소박하고 아름다운 가치들로 채워져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재롱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여유가 가득 담겨 있고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정기적으로 은행을 찾아 연금이나 저축 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도 할 겁니다. 긴 세월 동안 허리띠 졸라매며 모아온 돈,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쓰며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묵묵한 책임감과 함께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젊은 날의 땀과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삶의 흔적이니까요. 퇴직 후의 평온한 오후, 집에서 TV 드라마를 시청하시거나 신문을 펼쳐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시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일 겁니다. 어쩌면 조금은 느긋하고 어쩌면 조금은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범죄자들은 바로 이러한 시니어들의 삶의 패턴과 심리적 특성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르신들이 가진 순수한 신뢰와 외로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대한 취약성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정보 검색이나 사실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때로는 주변과의 교류가 줄어들어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집안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드리워진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죠. 수화기를 드는 순간 친근하거나 혹은 권위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건네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검찰청 담당 수사관 오호입니다. 혹은 고객님, 은행 대출 금리가 대폭 인하되어 특별 상품을 안내해 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한 통의 전화가 어르신의 평생을 바친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이 평범한 어르신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어떻게 교묘한 유혹의 덫으로 변해가는지 그 아슬아슬한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의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레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 그 뒤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첫 대사처럼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묘한 위압감을 풍기죠.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어르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위험에 처했다고 다급하게 전해옵니다. 혹은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의 이자율이 대폭 낮아져 특별히 안내해드리는 상품이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건네기도 하고요. 이처럼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감과 경제적 기대감을 동시에 자극하며 교묘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법은 참으로 정교합니다. 먼저 어르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안전한 계좌로 자산을 옮겨야 한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죠. 혹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상품이나 기존 대출을 갚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경제적 이득을 미끼 삼아 접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실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진짜 담당자인 양 능숙하게 상황을 연출합니다. 전화번호까지 조작해 실제 기관에서 걸려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치밀함도 보여주죠. 처음에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잠시 스치기도 하죠. 하지만 사기범들은 이러한 의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몰아붙이며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한다. 이 상품은 한정된 기회이니 서둘러야 한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심지어 수사 기밀이니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기까지 하죠. 이는 어르신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아주 악랄한 수법입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와 은밀한 요구 앞에서 어르신들은 점차 혼란에 빠져듭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지는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나 은행 앱, 혹은 위조된 공문 사진은 그들의 거짓말에 신뢰를 더하는 도구로 활용되죠. 마치 눈앞에서 진짜 서류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이 불안해하는 틈을 타 자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보안 앱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앱이 설치되는 순간 어르신의 휴대폰은 더 이상 어르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모든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사기범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사기범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안전한 계좌로 자산을 이체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현금을 인출해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르신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혼란을 안겨주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감,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라는 희망이 뒤섞여 어르신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불안감과 초조함에 휩싸인 어르신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집을 나섭니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ATM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죠. 주머니 속에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해야 할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게 건네줄 현금을 인출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오후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과연 어르신은 이 아슬아슬한 유혹에 더대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긴박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르신은 낯선 ATM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화면 속 복잡한 숫자들,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사기범의 다급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어르신의 정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지금 당장 이체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압류될 겁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어르신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소중한 돈,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아껴왔던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죠. 화면에는 이미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번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종 이체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었죠. 하지만 어르신의 손가락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미세한 의심의 불씨가 어르신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귓가를 파고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그 작은 의심마저 짓눌러버렸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공포가 어르신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의 눈앞에 흐릿하게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명절에 함께 웃던 자녀들의 모습, 손주가 재롱을 부리던 따뜻한 순간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이 돈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르신의 가슴은 더욱 저며 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순간 이체 버튼을 향하던 손이 공중에 멈칫했습니다. 어르신은 벼랑 끝에 선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송금하면 모든 것이 끝날 테지만 과연 그 끝이 안전한 해피엔딩일까요? 바로 그 찰나 어르신의 등 뒤에서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온 자녀가 서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어르신이 겪었던 고립과 공포를 한순간에 걷어내는 듯한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녀는 어르신의 굳은 얼굴과 ATM 화면을 번갈아 보며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누가 돈을 이체하라고 시켰어요? 지금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급한 자녀의 질문에 어르신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에서 사기범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누구야? 옆에 누구 있어? 당장 끊어. 빨리 이체하라고 했잖아. 사기범은 상황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더욱 광분하며 소리를 질렀죠. 자녀는 재빨리 어르신의 휴대폰을 받아들어 통화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르신의 손을 잡고 ATM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어르신은 자녀의 손을 잡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어르신은 자신이 얼마나 아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녀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어르신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차 하는 순간의 아찔함과 함께 안도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동시에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현실적인 공포와 경각심이 모두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금융사기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부모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묘한 심리전과 치밀한 시나리오로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고립시켜 옳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죠. 다행히 이번에는 자녀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모든 분이 이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소중한 부모님과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죠. 어르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뻔한 위기 앞에서 자녀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은 안전할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소중한 부모님과 그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금융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심리를 파고드는데 아주 교묘하고 능숙합니다. 그들은 자녀가 위험에 처했다, 국가기관의 지시인이 따라야 한다는 말로 부모님의 자식 사랑이나 국가에 대한 존경심을 악용하죠. 때로는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특별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으로 탐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혼란스러운 판단을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일단 의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라도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검찰, 경찰, 금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현금 인출기, ATM로 유도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직원 사기라고 생각하며 즉시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대처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는 셈이죠. 또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이 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넘기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재촉할 텐데요. 이때 부모님이 잠시라도 망설이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자녀나 주변 사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러 가시거나 낯선 사람과 통화하며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모습, 혹은 급하게 서류를 챙기시는 등 평소와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자상하게 여쭤봐야 합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큰 피해를 막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열린 대화는 어떤 예방책보다도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평소 금융사기 사례들을 이야기해주고 혹시 이런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꼭 우리에게 먼저 말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휴대전화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하거나 가족 간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유사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안타깝게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 112과 금융기관 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니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두 번째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금융사기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평생 쌓아온 신뢰와 존엄성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자녀에게 짐이 될까 봐 혹은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기 싫어서 피해 사실을 숨기려 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범들이 가장 바라는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따뜻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고립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을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지킴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